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오후 5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 일봉, 이쪽 6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옵션 차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어제 대선이 있었고, 어제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만 잠깐 봤죠. 오늘은, 예, 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건 뭐, 숫자가 아니고, 제 영상에,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빅 이벤트의 결과를 좀 실어 남겨놓기 위해서, 네, 하는 거니까, 잠깐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어제 출구조사에서는 51.7%로 나왔었는데, 예, 결과는 49.42%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오늘 취임식이 아니고 취임 선서를 오늘 했고, 직무를 바로 오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일단 1728만 7513표. 네, 이걸로 됐고, 뭐, 뭐, 얘 얘기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얘는 뭐 선거비 보전 못 받으니까 끝났죠. 뭐 둘이 합쳤으면 어떨까 했지만, 둘이 합쳐도 이게 그대로 합치면 넘어설 수 있는데, 0.0 몇 프로 차이죠. 0.07% 차이로 단순히 합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합치면 이 표가 고스란히 산술적으로 플러스가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예, 어차피 이번 대선은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궁금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남시장을 했었죠. 예, 성남시장을 했었는데 과연 성남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성남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죠. 예, 성남에 분당이 있고 중원이 있고 수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참 재밌는 게 일단 분당을 먼저 보겠습니다. 분당은 부자 동네죠. 부자 동네고 그다음에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30만 표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거의 반반씩 쪼개 가진 건데 네. 여기서는 저쪽 당이 국민의힘이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득표율도 우리 종합 결과보다 높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남 중원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의 결과는 압도적이죠. 57% 이렇습니다. 24% 이상 앞서 있고요. 예, 이준석 같은 애들은 평균보다 전국 득표율보다 낮죠. 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 수지. 여기도 54%, 18% 이상 앞섰고, 네, 이 동네도 이준석 같은 애들한테 표 주는 층이 예, 좀 있네요. 전국 득표율보다 여기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요게 좀 궁금했는데,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좀 보고 싶었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2025년 제21대 대선은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 서울인데, 서울은, 네, 서울은 좀, 정신 좀 차려야죠, 서울. 가장 소득 수준도 높을 거고, 교육 수준도 다 어느 정도 높을 텐데, 네, 서울이 오히려 조금 보수화가 되고 있는 건지, 좋지 않습니다. 네, 인천만도 못한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서울이. 경기도보다도 못한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수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쪽은 뭐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지만 화면은 제가 조금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고요. 네, 오늘 시장은 뭐 볼 거는 없죠. 당연한 결과죠. 갭 상승에서 시작해서 또 올라가는 거.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뭐 이벤트도 있고 빅 이벤트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뭐 자명한 거고, 단지 우리는 뭐다? 예, 한쪽만 보진 않는다. 아무리 이렇게 되는 걸 가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걸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한쪽만 보지는 않는다. 양쪽을 다 본다. 이런 겁니다. 항상 매매할 때는 그렇게 간다. 어쨌든 그어놨던 선까지는 왔고, 예, 오늘 어쨌든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잠깐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뚫고 갈 수도 있죠. 네. 예. 뭐 미국 시장이 전일 뭐 거의 뭐 조금 약간 상승한 건데, 예, 우리 시장은 이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네. 이것도 돌파하면 다음은 어디다? 다음은 이 선이죠. 이 선. 네. 다음은 이 선인데 그 전에 이제 380이라는 10단위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선 어떻게 뭐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한번 이익 실현하는 포인트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가 꺾이는 모습은 보이진 않죠. 꺾이더라도 만일 뭐 해외 시장이 오늘 밤에 안 좋아서 좀 꺾였다. 꺾이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여기고 마침 가다 보면은 여기 내려오는 저 추세선에 부딪히게 되면, 네,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좀 많이 가파르다. 네, 좀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뭐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예, 한 번은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나. 어쨌든 네, 우리는 뭘 한다? 여기 왔으니까 기대는 이렇게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같이 본다. 그렇습니다. 옵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차트 한번 보는데요. 뭐 오늘도 뭐 장중에 좋은 그림이 나오진 않았죠. 장중에 좋은 그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뭘로 가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자꾸 올라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올라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날은 못 갔지만 이날은 그냥 뛰어넘었죠. 네. 그래서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내려오더라도 금방 딛고 일어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조금 더 강하다. 하지만 어쨌든 항상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걸 생각을 하더라도 콜만 주구장창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반대 방향 풋도 해지를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데까지는 예,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왔고 이게 이제 뚫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예, 적절한 비율로 해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것밖에는 볼 게 없습니다. 이 신호들 우리는 여기서도 그 비슷한 모양을 경험을 했죠. 이틀에 걸쳐서 여기서는 이제 올라온 다음에 네, 이렇게 쉬었고 그리고 다음 날 또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또 쉬었고 이런 게 생긴 다음 날은 뚫으면 많이 가더라. 그리고 얼마나 갔습니까? 예, 이틀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 갔다가 내려오는 척 했지만 다음날 더 올라서 이렇게 올라갔죠. 예,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도 오늘만의 상승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 내일 뭐 갭상승을 하든 아니면 해외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든 어떻게 됐든 한 번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면 아예 아침에 해외 시장이 좋다면 아예 아침부터 갭상승 한번 해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좀 쉴 수도 있겠죠. 얘가 이틀 동안 상승하고 이틀 쉬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6월 5일이고 우리 금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금요일부터는 이제 현충일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금, 토, 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거래할 날이 3일 정도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굳이 뭐 풋옵션을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 들어간다고 친다면 이런 데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좀 많이 비싸고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풋옵션은 이 녀석보다는 좀 싼 녀석을 골라서 조금 한번 넣어볼 만하죠. 여기서 이게 우리 기준선이죠. 네, 당일 저점 매수의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빠졌죠. 네. 빠져도 상관없는 게 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벌면 되니까 이쪽은 잃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양쪽을 다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한쪽이 잃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그 급등 패턴이 나타난 게 아니고 장중에 급등 패턴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올라가려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위클리 옵션에서 위클리 옵션에서 오늘 들어갔더라도 뭐 많이 먹지 못하죠. 많이 먹어봐야 한 3배 정도 되는 거고 미리 이제 진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제가 아니고 월요일에 이제 월요일물 만기니까 보통 신경을 잘 안 쓰는데 그래도 목요일물이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넣어 놨다면 몇 배를 갔습니까? 예, 한 5배 정도 간 거죠. 5배 더 갔나? 네, 5배 정도 간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리는 것도 여기서 잃더라도 큰 상관은 없죠. 당연히 월요일에 풋옵션을 진입할 일은 없었죠.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점까지 안 내려왔으니까. 네. 그래서 오롯이 콜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풋은 이런 데서 한 번 정도 실패해도 뭐 타격이 없죠. 이쪽에서
많이 벌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매매를 하셨으면 괜찮았다. 뭐, 이 선은, 이 선은 우리 계속 그어 놓고 있는 것들이죠, 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와버렸습니다. 네. 여기 돌파해서 여기까지 그냥 와버렸다. 네. 네. 뭐 오늘 옵션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요. 제가 어제 이제 이 분할 매수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분할 매수할 때랑 날아간 걸 그냥 포기할 때랑 차트가 차이가 있을까요? 하는데, 예, 이게 왜 분할 매수랑 날아간 걸 이게 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이건 그냥, 예,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어, 분할 매수할 때 많이 잃어서 분할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물타기가 유효한 건지 또 분할 매수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하셨는데 언제 하시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분할 매수의 기본은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의 기본은 예산을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진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네. 정해진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몇 번에 나눠서 들어갈 것이냐를 정하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뭐 100만 원이라고 하죠.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아침에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한 여기쯤에서 콜을 샀다고 치지요. 그리고 풋도 조금 샀습니다. 네, 풋도 조금 사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해지용으로 풋을 조금 샀다고 치지요. 그러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예산이 뭐 100만 원이면 나는 보통 평소에 예, 열로 10분할을 해서 하나는 콜을 사고 하나는 풋을 산다. 예, 근데 지금 위치가 여기죠. 그럼 콜을 다시 살려면 여기 내려오면 사면 되겠죠. 전일 저점 우리 기준선이 여기니까 그냥 가면 땡큐고 그죠? 그냥 가면 땡큐죠. 바로 더블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땡큐고 내려오면 여기서 진입한다. 기준선이 거기니까요. 아니면 그 전에 당일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다가 당일 저점 여기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2차. 그럼 두 번째 콜에서 이게 들어갑니다. 풋은 아침에 아침 뭐 양쪽으로 툭툭 던져놨다가 요 위치, 또 당일 저점에 풋이 오면 요거 하나 또 집어 넣는 거죠. 네, 요렇게 가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오지 않았지요. 콜 같은 경우엔 재진입할 타이밍이 없었죠. 없는데 얘는 안 보이는데 얘는 보이죠. 한 단계 싼 녀석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넣으면 되겠죠. 당일 저점에서. 요 경우입니다. 얘는 그냥 안 내려오고 여기서 치고 가는데 얘는 다시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 주니까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 그리고 가서
몇 배를 올라가서 수익을 냈으면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풋은 계속 빠지니까 풋은 양쪽 다 손해지요. 하지만 그 수익분은 콜에서 난 수익이 이거는 뭐 다 커버해주고 남고, 오늘 같은 경우 오늘만이 아니고 시장이 뭐 강세장일 경우에는 굳이 1대1로 집어넣지는 않으니까 뭐 2대1이나 뭐 이 정도로 집어넣으니까 예, 수익은 더 커지고 손실은 좀 적겠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다시 또 다음에 들어갈 때는 여기 위에서 한동안 안 내려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내려오다가 여기쯤에서 이제 닿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릴 거냐, 여기에 닿았으니까 여기서 집어넣을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하겠죠. 아리까리 하면 네, 일단 이쪽에서의 매매는 끝났습니다. 이 매매는 끝났고 이제 수익도 여기서 정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다시 투자금이 얼마를 갖고 할 것이냐. 다시 이거 갖고 하는 거죠. 수익은 챙기고, 예. 어느 정도 수익이 계좌에 이제 많이 쌓이기 전까지는 일정한 금액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여기서 좀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오늘 장이 센 것 같으니까 잘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좀 못 기다릴 것 같고, 여기쯤에서 좀 사보자. 그럼 이제 다시 이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풋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 버린 녀석이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들어가진 않죠. 여기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일 저점이 아니고 중간 저점이기 때문에 중간점이고 좀 많이 횡보를 했고 더 내려올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 사놓고 여기 떨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매매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 내려오죠. 다시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면 되는 겁니다. 더 투입하지 않고. 예.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해놓고 해야죠. 내가 지금 뭐 100으로 했으니까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양쪽으로 아침에 그냥 50만 원씩 아래 위로 던져버린다. 그럼 나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날 뭐 수익을 내면 좋은 거죠. 하지만 이런 날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옆으로 그냥 흐르는 날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얘도 빠지고 풋도 빠지고 시장 자체가 별 변동 없이 흐르게 되면 양쪽 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집어넣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분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수익이 아니고, 뭐라 그러셨지? 분할 매수할 때 많이 잃는다는 말씀은, 이건 방법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가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그냥 가좀 좋은데 조금 가다가 이렇게 빠지고 또 빠지고 하니까 여기서 산 데에서 사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아예 저 밑에까지 기다리느냐 이런 지점들을 이제 정해 놔야죠. 보통은 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30% 하락하면 추가 투입한다. 아니 거기서 또 30% 하락하면 추가 투입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난 30이 아니야. 그러니까 50%씩 할 거야. 처음에 들어간 거 반토막 나면 2차 들어가고, 그거 반토막 나면 3차 들어가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수익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주식은 사실 뭐 아주 잡주가 아닌 경우는 들고 있으면 뭐 언젠가는 올라갈 줄 가능성이 높죠. 갖고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옵션은, 선물이나 옵션은 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소정의 폭을 움직이지 못하면, 네, 수익이 없죠. 하지만 어쨌든 뭐 옵션이 됐건 선물이 됐건 뭐 주식이 됐건, 네, 분할 매수의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작전을 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넣었는데 그게 실패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던졌는데 잘 갔네. 그럼 벌고 나오면 되겠죠. 근데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는, 그 분할 매수 하겠다는 그런 작전을 짜는 겁니다. 분할 매수 자체가 돈을 벌어준다? 그건 아니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뭐 이런 거, 오늘 거 갖고 예를 들어, 요, 뭐, 월요일 거 가지고 한번 보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왔으니까 이 동네에서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매수를 한 이유는 여기까지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빠져버렸죠. 나중에는 그냥 폭 이렇게 내려오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다음 매수는 어디서 할 것인가? 1.0에서 샀는데 그 밑으로 빠져서 0.79에서 0.79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0.5 정도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정도. 마이너스 50% 정도. 그래야 이 녀석이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1.0 정도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길 수가 있지요. 안 올라오면 둘 다 날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반드시 내가 집어넣은 금액 전부 다 수익을 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처음에 넣었는데 잘못됐을 경우 그거에 대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데서 넣든지 아니면 뭐 아까처럼 이런 데서 넣든지 생각을 하고 미리 대기를 하고 거기 오면 넣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게 불타기라고 쓰셨네요. 불타기? 불타기가 뭐죠? 물타기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전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가 가장 큰 차이다? 예산을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느냐. 그게 분할 매수이고요. 물타기는 그냥 넣었는데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딴 데서 돈 끌어와서 또 넣어야 되고, 이게 물타기라고 말씀드렸죠. 계획이 없는 겁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예산도 없고 그냥 내가 돈 있으니까, 내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더 사자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용어를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문장에 이렇게 같이 있어서 조금 제가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됐나 보구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불타기도 있죠. 불타기란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타를 내신 건지 아니면 불타기를 아시고 하시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불타기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샀는데 얘가 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좀 빠졌다가 여기 딱 돌파하니까 여기서 또 사죠. 이런 게 불타기입니다. 올라가는 상승할 때 이렇게 계속 더 추가 매매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불타기라고 부르는데,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올라가는 주식에 돈을 계속 더 넣는 게 이제 불타기죠. 대장간 풀무질 하듯이, 불 붙었다. 장에 불 붙었으니까 이제 아까 산 거에다 또 더 사고 계속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옛날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어떤 주식이 갑자기 어느 상한가 딱 올라가니까 상한가 산다. 사서 다음날 또 상한가 가죠. 예. 그럼 또 산다. 또 상한가 또 가면 또 산다. 상한가 그럼 또 산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빠졌다. 그럼 다 판다.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다음에 뭐 상한가 또 가면 또 사고 뭐 이런 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 요즘 시장이 이렇지는 않죠. 옛날에 뭐 IT 버블 때 이런 매매법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요. 권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주식 시장에서 뭐 차트나 뭐 어떤 시장 분석 없이 그냥 상한가만 보고서 뭐 그냥 상한가 따라잡기만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들의 법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점상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점상도 많이 나왔었는데 점상인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점상이 이렇게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요 순간에 여기서부터 쭉쭉 사오던 거 여기서 그냥 다 파는 거죠. 조금이라도 상한가가 풀리면 다 판다. 그날 풀렸는데 다음날 또 점상 나온다. 그럼 또 산다.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권하지는 않고 지금 시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조금 힘든 시장이고 뭐 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상 계획은 갖고서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기준점은 갖고 하시는 건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저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하시든가 눈치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위에서 계속 한두 시간 횡보를 하네. 이 위에서 안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 대신 여기를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날아가는 건데 어쨌든 내려오면 한 번 더 살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 그래서 막 이런 동네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딱 자기 위치에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는 겁니다. 네, 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는 계시겠죠. 알고는 계시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다? 내가 가진 자금 중에서 얼마를 무엇에 투자할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걸 몇 등분을 해서 집어넣을지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넣는 건 어디서 놓고, 두 번째 넣는 건 어디서 놓고, 세 번째는 어디서 놓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횟수만 여러 차례 나눠서 사는 게 분할 매수가 아니라는 말씀은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네. 단순히, 네. 뭐, 이 예를 좀 들죠. 예. 여기서 갑자기 막 올라가서 여기서 샀는데, 네. 그럼 다음에는 어디서 살까? 다음엔 여기서 사야지요. 여기가 아니고 분할 매수 한답시고, 뭐,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여기서 사면, 여기서, 나 나눠서 3번에 샀어. 이래서 분할 매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눠서 사긴 샀지만, 너무 가까운 위치에 다들 몰려있죠. 그럼 여기 올라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빠지면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이 기준도 없겠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지면, 예, 패닉이 오죠. 아, 오늘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냥 다 나가자. 손해보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지그시 포인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안 사는 거죠. 안 오면 안 사서 안 오면 안 사서 괜찮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돈 안 버리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돈을 안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와서 안 샀으니까. 여기 안 와서 안 샀으니까. 여기는 그냥 뭐 좀 살만한 구간 같다. 조금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여기까지. 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서 대충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졌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주는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이 위클리 옵션 목요일물 만기일이죠. 네, 매매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